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의 비안도라는 섬에서 한 처녀가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경이었죠. 수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양. 그 자태가 예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경은 사대부가에서 나고 자란 무남동녀 외딸이었는데 아버지 김대감이 사화에 휘말려 멀리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와 함께 귀양지로 따라와 함께 살고 있었죠. 저녁찬으로 먹기 위해 섬의 낮은 비탈에서 나무를 캐던 수경이 해변을 내려다보니 조그만 조각배 한 척이 섬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총각이 수경 쪽을 바라보며 노를 저어오고 있었죠. 양반가에서 조신하게 살아왔던 수경이 난생 처음으로 또래의 외간 남자를 보았는데 그 총각이 저리도 훤칠하고 귀티가 흐르니 수경은 산비탈에 앉아 그저 멍하니 배 안에서 노를 젓고 있는 총각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쩜 저리도 훤칠하고 잘생겼을까? 조각배가 해변에 닿자 총각은 배에서 내려 수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놀란 수경이 부끄러운 마음에 앉았다 말고 뒤돌아 나무를 캐는데 금세 다가온 총각은 나무를 캐고 있는 수경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노으시오? 이게 무슨 뜻이오? 수경은 질겁을 하여 소리 지르며 몸부림을 쳤으나 완강한 청년의 품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수경을 안아다 배에 올려놓고 섬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경의 아버지가 딸의 외침을 듣고 수경아 부르며 뛰어나왔고 수경도 아버지를 부르며 외쳤으나 배는 이미 섬을 떠나 먼 바다로 나왔기에 도무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겁에 질린 수경이 배에서 뛰어내릴까. 총각은 수경을 옴짝달싹 못하게 밧줄로 묶은 뒤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배는 조그만 무인도에 닿았죠. 총각은 수경을 들쳐안고 배에서 내려 섬 안의 조그만 움막집으로 데려가 방에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니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오? 그건 알 것 없다. 총각은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고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섬으로 끌려와 방에 갇힌 수경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잠자코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방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문도 바깥에서 잠겨 있는 데다 바깥 상황도 모르니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편 수경을 움막 안에 가둔 총각은 섬 안 깊숙이 들어가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숲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곧이어 조그마한 집이 나왔죠. 형님, 총각이 집안을 향해 형님하고 부르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그 처녀를 잡아다 놓았습니다. 총각의 말에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유명아. 내가 그 처녀를 잡아오는 것을 여기서 다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더구나. 그럼요. 아름답고 말고요. 천하의 절색이지요. 그리고 조금 후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유명이라는 총각도 구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낮에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구렁이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형님, 날이 새기 전에는 처녀의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혹여 지금 이 모습을 그 처녀가 보기라도 한다면 아마 놀라 죽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놔두고 나더러 어찌 참으란 말이냐?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혹여 처녀가 죽기라도 한다면 형님과 저는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꼴로 평생을 지낼 수야 없지 않느냐? 내일까지 기다려야지. 형의 이름은 천홍이었고 아우는 유명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본디 천상에서 살던 형제간으로 옥황상제에게 복숭아를 진상하는 천도밭의 관리를 맡고 있었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익으면 홍해라는 예쁜 하늘나라의 궁녀가 옥황상제에게 진상할 복숭아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천홍과 유명 두 형제는 저마다 그 홍해라는 궁녀를 사모하게 되었죠. 하지만 홍해는 욕심 많고 포악한 형 천홍을 미워하고 착한 유명을 사모하였으니 천홍은 늘 동생 유명을 부러워하고 샘냈죠. 하루는 유명과 홍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천홍이 그것을 엿보고 두 눈에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홍해가 유명과 헤어지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천홍이 생각했죠. 네, 오늘은 반드시 저 홍해와 결판을 지으리라. 천홍은 궁전으로 돌아가는 홍해를 뒤쫓아갔습니다. 홍해야, 왜 그러시오? 천홍이 부르는 소리에 홍해가 싸늘하게 대답하자 천홍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였으니 천홍은 참고 홍해에게 사랑을 애원했죠. 홍해야, 난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하여 왔다.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이미 유명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시오. 더군다나 둘은 형제지 않소? 홍해가 차갑게 거절하자 천홍은 화가 나 마침내 강제로 목적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놀란 홍해가 소리치면서 유명을 부르자 멀리서 이를 듣고 유명이 달려왔죠. 형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놓으시오. 천홍은 유명을 보자 더욱 화가 났는지 말리는 유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내 여자를 내가 가르치려 해. 형에게 주먹으로 맞은 유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홍해를 자기 여자라 우기는 형의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유명은 두 주먹을 불끈쥐고 형과 맞섰습니다. 두 형제의 싸움은 거칠어졌고 복숭아밭의 나무와 꽃들은 온통 망가져 버렸죠. 형제의 싸움을 말리다 못한 홍해는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또 놔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냈죠. 두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크게 다투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늘나라의 복숭아밭도 크게 망쳐놓았으니 옥황상제는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네 이놈들! 형제가 싸우는 것도 모자라 하늘나라의 복숭아밭도 이리 망쳐놓다니 내 더는 참지 못하겠구나. 여봐라, 이놈들을 뱀으로 변하게 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10년간은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두 형제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졌는데 이웃한 두 개의 무인도에 따로따로 유배되었죠. 거기에 더하여 두 형제는 구렁이로 변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낮으면 사람으로 변하여 배를 타고 서로 왕래할 수 있었죠. 형제는 처음 뱀으로 변해 각각의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는 전혀 왕래가 없다가 너무도 외로웠는지 언젠가부터는 과거를 뉘우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는 서로의 섬을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회가 지났습니다. 한 해만 더 섬에서 머물면 형제는 귀양살이를 마치고 전처럼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부터 비안도에서 예쁜 처녀가 나무를 뜯고 있는 것을 항시 지켜보던 형 천홍이 동생 유명에게 말했습니다. 유명아, 저기 비안도를 가끔씩 보니 예쁜 처녀가 살고 있는 것 같더구나. 우리 그 처녀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1년만 참으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또 처녀를 건드려 옥황상제께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러시오. 아니, 건드리는 게 아니야. 절대로 몸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그저 처녀의 냄새만 맡아도 살 것 같아서 그래. 동생 유명이 아무리 타일러도 천홍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내가 정말 안 들어주면 나 혼자 비안도에 가서 처녀를 데려와 나만 같이 살 것이야. 형님, 그러면 내가 가서 처녀를 데려오겠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절대로 처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래, 그저 말동무나 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유명은 형 천홍이 결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기도 하였고 또한 형이 직접 가면 분명 처녀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날 자신이 비안도로 직접 가 수경을 납치해왔던 것이죠. 형님, 이제 형님 소원대로 처녀를 데려다 놓았지만 오늘 밤에는 절대로 처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왜 그러느냐? 형님, 지금 형님 모습으로 처녀에게 간다면 처녀가 놀라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옥황상제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분명 그럴 수 있겠구나. 알았다, 유명아. 내 말을 따르도록 하마. 유명은 형 천홍에게 그렇게 두세 번 다짐을 받고는 자기 섬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유명이 돌아간 뒤 천홍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천상의 일이 떠올랐죠. 그랬었지. 천상에서 홍해를 저놈 유명이 가르쳤었지. 응, 이번에도 나한테 참으라고 해놓고
쟤놈이 먼저 손을 대려는 것이지. 천홍은 그 즉시 수경이가 있는 움집으로 가려다 뱀의 몸뚱이를 가진 제 꼴을 보고는 다시 생각했죠. 그래, 지금 이런 징그러운 몰골로 가면 처녀는 놀라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을까? 그래, 유명이 그 놈을 죽여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저 처녀를 차지할 수 있겠군. 천홍은 동생 유명을 죽이기 위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유명의 집안을 살펴보니 유명은 오늘 애를 써 고단했던지 깊은 잠에 빠져든 듯 하였습니다. 천홍은 근처에 있는 나무가지와 잎나무를 몰아 움막에 쌓고 불을 질렀죠. 불은 삽시간에 번져 움막 전체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천홍은 한참 동안 불길을 구경하며 유명이 움막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야 자기 섬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유명은 잠결에 온몸이 뜨거워 놀라서 깨어보니 사방이 불에 휩싸여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은 구렁이 몸으로 땅바닥을 필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온몸에 큰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였습니다. 유명은 분명 형 천홍이 자신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라 생각했죠. 세상에 형제간에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분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유명은 동이 트기를 기다려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끌고 가까스로 천홍의 섬으로 갔죠. 반면 형 천홍은 유명이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유명의 섬으로 가고 있었으니 둘은 서로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홍이 섬에 도착하여 유명의 집을 보니 유명의 집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였으니 유명도 분명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유명이 천홍의 집에 가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분명 처녀의 움막으로 갔을 것이야. 유명은 서둘러 수경을 가두어 놓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천홍은 볼 수 없었죠. 유명은 잠가둔 방문을 열고 수경을 풀어준 뒤 서둘러 해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경을 배에 태우며 말했죠. 이 배를 타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급합니다. 저 혼자요? 같이 가시지요. 수경은 유명이 자신을 납치하였지만 본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어 보인데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유명이 분명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한 것이죠. 빨리 가시오. 낭자를 위해서요. 곧 이 섬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오. 수경은 그제야 노를 저어 그 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낭자 미안했소. 부디 잘 가시오. 유명은 수경에게 빨리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수경이 있던 움막집으로 가 방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끼가 쥐어져 있었죠. 잠시 후 형이 수경을 찾아와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유명을 본 천홍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 이 천하의 악독한 놈아. 한 핏줄끼리 여자 때문에 2번이나 동생을 죽이려 하다니. 유명은 도끼를 번쩍 치켜들고 천홍을 내리쳤습니다. 동생 유명이 휘두른 도끼에 맞은 천홍은 피를 뿜으며 쓰러지더니 구렁이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유명은 자기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옥황상제에게 용서를 받을 길이 없구나. 그렇다고 구렁이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 유명은 형을 죽인 도끼로 자신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봐! 이 섬에도 큰 구렁이 사체가 있네? 그러게. 저쪽 섬에 있는 구렁이랑 형제였나 보네. 두 구렁이가 같은 날 죽은 것 같은데? 필시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아이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더니 이놈들도 팔자가 참 기구한 놈들인가 보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